세상 이야기, 책 이야기, 라디오 집현전.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집현전의 석훈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라디오 집현전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제 2부 빅데이터, AI 등에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빅데이터, AI, 강의 그리고 자율주행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또 두 분 함께 하시는데요. 그 두 분이 이제 부부신데 두 분이 같이 1부에 이어서 2부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JS컴퍼니의 대표이사 김슬기 대표님 계속 하시겠고요. 그다음에 농협세종교육원의 조준영 교수님 같이 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음악 한 곡 듣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김PD 부릅니다. 그때 그 아인. 길었던 하루 그림자 아직도 아픔을 소송일까 말없이 기다려보면 쓰러질 듯 내게 와 안기는데 마음에 얹힌 슬픈 기억은 쏟아낸 눈물로는 지울 수 없어. 어디서부터 지워야 할까. 허탈한 웃음만이 가슴에 박힌 선명한 기억. 나를 비웃듯 스쳐가는 얼굴들 잡힐 듯 멀리 손을 뻗으면 달에 나듯 조각난 나의 꿈들만. 두 갈래 길을 만난 듯 멍하니 한참을 바라보다 무언가 나를 이끌던 목소리에 한참을 돌아보며 지나온 모든 순간은 어린 슬픔만 간직간직 커버렸구나. 혼자서 잠들었을 그 밤도 아픔을 간직한 채 시간은 벌써 나를 키우고 세상 앞으로 이제 나가보라고. 어제의 나는 내게 묻겠지. 웃을 만큼 행복해진
자, 노래 들었습니다. 김필 그때 그 아인. 예. 김필 목소리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예. 이런 우수에 찬 목소리 뭐 그렇게 얘기하나요? 그렇습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율주행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공부를 하는 곳이 있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네, 대표님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한 번만 설명 좀 해주세요. 어디에서 가서 뭘 들어야 공부를 할 수 있을까? 네. 이 세종시에서 이런 빅데이터 관련 교육은요. 세종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이름이 좀 길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세종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네.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교육 훈련 부분에 안내 페이지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세종시에서 하는 이런 빅데이터 교육 같은 것들이 나와 있어서 여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 1월에 홍익대학교 세종 캠퍼스에서 빅데이터 분석 과정을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가장 빨리 진행되는 빅데이터 분석 과정이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홍익대학교 세종 캠퍼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도 되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세종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예. 이 교육훈련 페이지에 들어가도 있으니까 네, 나이 제한 없고요. 내일 배움 카드 발급 가능하신 분이면은 지원이 가능하시니 지금 모집 기간 중이니까 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개략적인 과목 맛배기라도 네. 뭘 배웁니까? 과목이. 대략적인 과정은요. 예. 빅데이터 분석 과정인데 예. 거기에 필요한 첫 번째로는 이제 파이썬이라는 코딩 언어를 배우게 코딩 되고요. 언어. 네, 그래서 나는 파이썬 잘 모르고 코딩도 한 번도 안 해보셨는데 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계실 텐데 기초적으로 가르쳐 드리니까 네, 여기 파이썬 과정도 배우고 그리고 저희가 데이터 분석이기 때문에 예. 데이터 수집하는 법 네, 공공 데이터 같은 거 수집해가지고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그래서 분석 기법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 네, 교육을 통해서 배우실 수 있으시니까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지금 모집 중이니까 네, 그렇군요. 오늘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코딩도 배우고 요즘 초등학교에서 다 코딩 배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와, 그 저는 우리 저 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네. 초등학교에서 코딩 배우고 깜짝 놀랐어요. 요즘 초등학교 저도 방학 때 가끔씩 초등학교 AI 캠프 나가거든요. 네. 가면은 이제 뭐 코딩도 배우고 요런 캠프에서 그 자동으로 우리 자율주행 자동차 같이 예. 운전할 수 있도록 네. 그런 자동차들도 아두이노 뭐 이런 프로그램 만들어 갖고 개발을 하거든요. 야. 그래서 초등학교 애들도 요즘은 이런 걸 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사실 그 작년에 정부에서 정부 예. 9개 정부 부처가 모여서 예. 디지털 인재 100만 양성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거든요. 음. 거기 프로젝트상은 사실은 유치원부터 코딩 교육을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치원 교사를 하시려고 하셔도 코딩에 대한 내용을 아셔야 어느 정도 가능하신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군요. 네. 뭐 저희가 공부해야 될 건 뭐 말할 것도 없이 자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 옛날에 이제 주산 맞아요. 주판 그게, 이렇게 예, 하고 그게 필수였는데 저희 네. 때는 네. 그때 잘 나가고 이제 조금 더 머리를 쓴다는 사람들은 이제 타자를 배웠어요. 네. 타자 배우는 게 앞서 나가는 거였었는데 타자도 2벌씩 4벌씩 있어요. 아세요? 아니요, 그건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2벌씩이 컴퓨터 자판하고 똑같습니다. 그때는 이제 4벌씩을 배우면 9세대, 2벌씩을 배우면 신세대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와 코딩까지 와 버렸어요. 네. 야, 참. 예, 좋습니다. 이제 노래도 들었고 AI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AI 하면 우리 실생활에서 딱 꽂히는 게 뭐냐면 그 유명한 챗 GPT. 그죠? 그게 이제 어떤 대표적으로 가장 옆에 있는 AI 뭐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AI가 처음에 얼마 전에 이제 막 온 신문지상 도배하고 막 전체적으로 나라가 난리가 날 정도로 그렇게 뜨거웠던 적이 있었는데 요즘도 AI를 통한 그 챗 GPT가 많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지 좀 약간 의아해하기도 하고 좀 한풀 꺾였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관심 밖으로 좀 멀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챗 GPT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말씀대로 챗GPT가 나온 건 사실 2022년 11월
때문에 이제 막 1년 정도 지났는데요. 아, 1년 됐군요, 벌써. 네네. 그때 오픈하고 2개월 만에 월 사용자 수가 1억 명을 넘어서면서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단일 프로그램으로는 역사상 뭐 가장 압도적인 사용량을 기록을 했고 네. 지금 말씀처럼 어떤 그 좀 주춤한 거 아닌가라는 사람들이 인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네. 이제는 어떤 프로그램 개발을 하시거나 아니면 뭔가 이런 쪽에 활용하시는 데 있어서 사실은 완전히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너무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워서 더 이상 이슈가 되지 않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실제 데이터로도 최근에 사용자 수가 거의 1억 8천만 명을 이미 좀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우상향에서 많은 사용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그렇군요. 이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죠? 옆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네. 어. 오히려 지금은 한 단계 더 발전해서 최근에는 그 4.0 버전 뭐 유료로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예. 까지 도입이 되면서 이제는 뭐 사진이나 뭐 그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통한 것까지도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고요. 또 예전에는 문자로만 저희가 입력을 했었는데 맞아요. 지금은 음성으로도 인식이 되기 때문에 서로 상호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 유료 얘기하시는데 얼마 내야 됩니까? 지금 월 달러로 20달러가 결제되거든요. 20달러? 한 네. 3만 원 정도, 3만 네. 원 안팎이구나. 근데 받아들이시기에 비싸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챗GPT 4.0 유료 버전을 예. 영어 회화를 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공부한다고요? 네네. 어. 대화를 해보면 정말 어지간한 사람보다도 훨씬 더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대화가 서로 잘 되기 때문에 어. 내가 뭐 새벽에 일어나건 아니면 밤 뭐 12시가 됐건 뭐 차에서 운전을 하건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주제로 굉장히 편안하게 서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어서 영어 회화 내가 한 달 결제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한 달에 3만 원 정도면 아, 훨씬 싸죠. 네, 24시간 비서를 두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활용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저는 영어 회화를요. 필리핀 원어민 전화 영어 옛날에 했었잖아요. 네, 유명했어요. 네. 네, 그거를 했는데 네. 비싸기도 해요. 비싸기도 할 뿐더러 맞습니다. 네. 그 시간이 딱 걸려오는 시간이 있어요. 정해져 아, 있죠. 네, 9시면 네. 9시. 아침 네. 뭐. 운전하다가 네. 차 세워야 돼요. 제가 그 전화. 맞아요. 그래 그렇게 해서 했거든요. 근데 또 발음도 필리핀 발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비싼 캐나다하고 미국은 비싸고 필리핀은 맞아요. 네. 좀 그랬었는데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네. 그거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회화까지 가능하다. 회화도 가능하고 목소리도 바꿀 수 있고 좀 천천히 말해줘라고 하면 천천히 하고 천천히 말하고 영국 톤 해주면 영국 톤으로 하고 영국 발음도 나와요. 네. 그래서 뭐 근데 지금 물론 영어 위주로는 거의 뭐 100% 정확하게 잘 나오고요. 예. 한국어는 약간 어색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뭐 생성형 AI다 보니까 점차 그것도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들도 아마 굉장히 또 많이 활용을 할 것 같아서 글로벌리하게 활용도가 정말 높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10년 안 됐나? 10년 전인가 마이크로소프트 그 제작 발표회 할 때 그때 그 이름이 참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에서 주문을 하는 거를 시연을 하는 장면이 지금도 유튜브에 아마 있을 거래 아마. 그러니까 식당에 예약을 걸어줘를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몇백 명이 그 운집해 있고 영상을 보여주면서 AI를 테스트하겠다 해가지고 무작위로 전화번호를 눌러서 식당으로 전화를 거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그러면 주인이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 4명이 예약을 하려고 하는데 자리가 있습니까? 해서 물어보면 그쪽 주인이 자기는 이제 잘 모르고 답하고 수요일 꽉 찼는데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그럼 목요일 있습니까? 목요일 해서 4명을 예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인이 AI하고 통화했는지 몰라요. 맞아요, 네. 맞아요. 와, 그게 벌써 오래전 얘기인데 네, 맞습니다. 와, 그러니까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 거기 있는 사람이 막 열광해서 박수 치고 했던 그 기억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걸 이제 튜링 테스트라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보통 이제 이 내가 대화하고 있는 상대가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판단을 할 때 그걸 50% 정도만 넘어가도 이미 얘는 뭐 인공지능으로서 굉장히 탁월하다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볼 때 챗GPT 4.0이면 거의 90% 이상은 네, 아마 인지하기 힘들 정도로 정말 완벽한 수준에 거의 이르렀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 처음에도 사실 고백하자면 그 챗GPT를 이용해서 라디오 오프닝도 짜봤어요. 사실. 네. 그 호기심 때문에 무슨 주제로 예를 들면 커피를 주제로 라디오 오프닝을 3분짜리 해줘 그러면 쫙 해주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제 감성에는 안 맞아서 제가 이제 좀 고치긴 했는데 그렇게 해서 방송을 한번 했었던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이제 예. 대학생분들이나 직장인분들이 예. 보고서 작성할 때 그렇게 이제 많이들 이용을 한다고 그러니까요.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보고서 작성할 때 예. 이용해 본 적 많아요. 네, 그것도 이용해 보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코딩 하다가 네. 틀릴 경우 이런 것도 챗 GPT한테 물어봐요. 이거 어. 오류 났는데 왜 오류가 났어? 찾아줘요, 그러면? 네, 오류도 찾아주고 오류 안 나게 고쳐줘 하면은 음. 오류도 이렇게 고쳐주고요. 음. 실제로 유용하게 사용을 하면은 이게 이제 실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 버리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렇군요. 네. 최근에 또 정부에서 예. 그 독거노인들 대상으로 뭐 안전에 대한 여부나 아니면 뭐 자연스럽게 전화를 드리는 서비스를 기존에 원래 사람들이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예. 아무래도 인력에 대한 한계도 있고 한 사람이 동시에 통화할 수 있는 게 결국에 한 분의 이제 독거노인과만 통화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예. 감당할 수 있는 그 자원이 굉장히 한정적이었었는데 음. AI가 지금 전화를 드리면 언제 어디서나 뭐 편안하게 밤 늦은 시간에도 정말 친절한 목소리로 상담도 해드리고 고민도 들어드리고 하니까 독거노인분들 입장에서도 너무 좋고 뭐 모든 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을 해도 비용도 크게 들지 않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는 사회적인 선순환 기능이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 것 같아요. 그 기업에서도 그 저 인공지능을 도입을 해서 세일을 물건을 팔더라고요. 동시에 그러니까 보험을 파는데 동시에 5만 명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AI 혼자서 AI 컴퓨터 한 대가 그러니까 5만 명한테 전화를 해서 세일을 하는데 이게 컴퓨터랑 얘기하는지 사람이랑 얘기하는지 모르잖아요. 네. 너무 그게 파급 효과가 있어서 아마 제가 듣기로는 10,000명 넘지 말아라고 맞습니다. 정부에서 제한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사람이 직접 무슨 세일을 할 때는 거기에 투자되는 이게 비용이 그 사람들 교육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능력 개발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 AI가 들어오고 나서는 그게 비용이 확 감소해 버리고 사회적 그 뭐야 기업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그 효율이 증대가 되는 거죠. 네. 네. 근데 사실 말씀대로 해당 프로그램이 오픈이 됐을 때 네. 그 텔레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의 일자리가 한순간에 모두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네, 정부 차원에서는 그때 네. 보험 상품이었었는데 예. 10,000건 정도로만 제한을 하다 보니 음,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도 활용을 못한다는 측면에서의 억울함은 좀 있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는 또 텔레마케터 하시는 분들의 일자리는 지켜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맞아요. 조금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건 맞지만 확실한 건 기술적으로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굉장히 인간과 대화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은 거의 없는 수준까지 올라온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 개인적인 얘기지만 또 조금 우려되거나 약간 그 부정적으로 보자면 그런 경험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챗 GPT하고 놀다가 네. 이제 관심이 생겨가지고 여기 이제 우리 세종에 있는 그 근처에 이제 충남대학교를 어디에 있는지 알려줘라고 한 걸 물어봤더니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충남대학교는 세종에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럴 리가 없다고 내가 이제 그 정상적으로 답변해줘 그랬더니 제가 아무리 봐도 세종에 있다는 거, 세종하고 대전하고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 병원이 나와 있잖아요. 네. 그 충남대학교. 그거하고 헷갈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야, 또 아직 멀었다. 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면은 어떻게 보세요? 그게 아마 사용하신 게 3.5 버전이었을 것 같고요. 처음 나왔을 때 그렇게 버전. 작년도 11월 이후 아마 사용하셨으면 예, 예. 3.5 버전이실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개선을 하고 있어서 최근에 나온 4.0 버전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말씀 주신 그 오답인데도 불구하고 예. 정상인 것처럼 표현하는 거를 이제 할루시네이션 효과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도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요. 또한 동시에 윤리적이지 않은 답변, 뭐 예를 들면 네. 내가 뭐 동생이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라고 했을 때 답변을 어떻게 뭐 해칠까에 대한 답변이 나오고 예전에 그런 적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다 교정이 되어 있는 상태라 지금은 그런 윤리성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되어 있어서 아마 지금 유료 버전으로 사용을 하시면 예전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이용이 가능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저 인터넷하고 접속이 돼 있는 상태인가요? 이게 한 2년 전에는 저 접속이 안 돼 있다고 그러던데. 네, 맞습니다. 네.
그 지금 예를 들면 지금 뒤에서 아마 설명을 주실 것 같은데 예. 구글에서 새로 나온 제미나이 뭐 이런 버전 같은 경우에는 예, 예. 거의 실시간으로 보셔도 무방하고요. 예. 단지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사들 자체가 전부 저 영어권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 정보는 거의 정확하게 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 한국에 있어서는 학습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아, 그래요. 그쪽에서 보면 한국은 진짜 작은 시장이니까 그죠? 네, 좀 신경을 덜 쓸 수도 있겠네요. 신경을 덜 쓴다기보다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 자체가 한국어 그렇구나. 기반이 네, 온라인이 아, 많지가 않다 보니까 그렇죠,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 중에 구글 차세대 모델 제미나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얘기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제가 조금 예. 더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챗 GPT도 지금 조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제 굉장한 기능이 많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예. 최근에 이 챗 GPT보다 뛰어난 구글 차세대 모델 제미나이가 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름이 제미나이예요? 예, 구글에서 이제 발표한 모델인데요. 이름은 제미나이. 이제 좀 어색하죠, 제미나이. 예. 한글 같기도 해요. 제미나이. 그러니까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요, 인간 이제 저희가 테스트를 했어요. 뭐 수학, 물리학, 역사, 뭐 이런 것들 50여 개의 주제로 테스트를 했는데, 이 테스트 결과가 좀 인상적이에요. 그 인간 전문가의 점수를 네. 이 뛰어넘는 최초의 A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인간도 시험 보고 저 구글 네, 제미나이도 그 시험을 시험 봤다는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 네. 인간, 제미나이, 챗 GPT 그 4.0 버전 해가지고 예. 이렇게 이제 50여 가지 주제를 통해서 이제 테스트를 했는데요. 했는데 인간 같은 경우는 89.8%. 예. 네, 요렇게 이제 점수가 나왔고요. 예. 그리고 챗 GPT-4 4.0 같은 경우는 86.4% 이렇게 나왔는데 얼마 차이 안 나네요. 네, 네. 인간하고 챗 GPT-4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는데 그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이제 90%가 이제 넘었어요. 그래서 아, 네, 인간보다 이제 조금 더 뛰어난 테스트 결과가 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챗 GPT-4랑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예. 이제 봤더니 요거의 특징은 이제 시야 인식 능력이 있어갖고 우리가 이렇게 사람과 소통을 할 때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행동을 판단하고서 이렇게 소통을 하는데 예.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AI 카메라를 가지고 이 사람의 행동을 이제 파악을 한 다음에 아. 그 다음에 이제 소통을 하는 기능이 좀 추가가 되어가지고 그래요. 챗 GPT-4보다 이제 조금 더 우수한 이제 기능이 좀 발달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와, 거기까지가 있네요. 네, 네, 좀 첨언을 드리자면 예. GPT 3.5 때는 텍스트 기반으로 저희가 소통을 했다고 하면 그렇죠. 4.0에서는 사진 정도까지는 그래도 넣고 이제 인지가 됐었는데 예. 제미나이는 그걸 한 단계 더 넘어서 음. 실시간으로 어떤 행동이나 이런 부분까지 또 발전을 한 부분이다 보니까 아마 뭐 여러 가지 로봇이나 이런 데 연계해서도 뭐 조금 더 활용도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챗GPT가 그 정도로 발전을 했는데 여러 가지 분야에서 쓰일 거 아니에요. 이제 많이 쓰일 텐데 실생활에서 어디 뭐 우리가 좀 감각적으로 느낄 만한 데가 있나요? 방금 진행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 뭐 예. 이런 보고서 작성할 때, 보고서 작성할 네, 그렇죠. 뭐 많이 이메일 한다고 그러죠? 작성 음. 그리고 문서 요약 할 때 좀 요약하고. 유용하게 좀 사용이 되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로그램 개발할 때, 네, 이때 이제 코드 같은 거 이제 물어볼 때 많이 쓰이고 예. 실생활에서 좀 다양하게 쓸 때는 이제 통번역 같은 경우, 그러니까 조 교수님 같은 경우는 영어 회화 예. 이때 이제 많이 쓰인다고 했는데 예. 네, 영어 회화뿐만이 아니라 뭐 영어 번역을 한국말로 이제 번역을 할 때 아, 이럴 번역. 때도 좀 많이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즘은 이제 뭐 예전에는 이제 텍스트 기반만 했는데 예. 요즘은 이미지까지도 적용이 가능해가지고 어. 네, 뭐 사진 뭐 내가 무슨 그림을 그려줘 하면은 내가 원하는 그림까지도 그려질 수 있는 네. 저한테 미리 보내주시는 그 사진이 이런 네. 그걸 기반으로 한 사진인가요? 네, 네, 맞습니다. 아, 지금 제가 편집해서 올릴 텐데 네. 같이 이제 라디오 방송하는 세 명의 모습을 이미지화해서 네. 그렇게 그래서 그렇군요. 챗 GPT에 뭐 남자 2명, 여자 1명이 라디오 방송하는 모습을 그려줘. 저희가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면은 그거 이제 비슷한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 주기도 만들어서 하고요. 띄워준다. 네, 이게 좀 장점 중에 하나는 일단은 저작권이 이제 없기 때문에 아, 그러네요. 저희가 마음대로 좀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은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들었으니까. 그 이제 통번역 얘기 잠깐 얘기 나왔는데 일본에 기사를 보니까 일본 그 은행 창구인가요 어딘가에서 네. 그
이렇게 유리로 칸막이를 해놨는데 손님이 얘기를 하면 네. 한국말로 얘기하면 일본 자막이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리에 그러면 저 은행 직원은 그 유리에 일본 자막을 보고 일본 말로 얘기하면 한국 사람은 한국말로 뜨고 그거를 이렇게 크게 텍스트를 해놔가지고 그 자리에서 옛날에는 그 우리 휴대폰 갖고 이렇게 보여주고 막 보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시스템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 기반이 돼 있다는 거잖아요. 네. 알고리즘이 그쪽에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거 좋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지금 구글에서 개발하고 있는 그 글래스 쪽에서도 네. 실제 제가 안경을 쓰고 서로 그 다른 언어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대화를 할 때 네. 뭐 자막이 됐던 아니면 음성 쪽으로 인식이 되게 해서 실시간으로 내가 얘기하는 부분을 바로 번역을 해서 아 그런 듣고 거네요. 있게 네 지금 어. 이미 기술적으로는 다 올라와 있고 그렇죠. 상용화만 그렇죠. 준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 예, 동시 번역하시는 분들은 좀 위험해져. 우리 아이도 지금 어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어학이 안전하지가 못해요. 미래가 AI한테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실생활에서 어떻게 쓰이는가까지 알아봤는데 여기서 노래 한 곡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비틀즈 Now and Then이란 노래인데 이 노래가 이 음악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그런 노래거든요.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틀즈 Now and Then입니다. I know it's true. It's all because of you. And if I make it through, it's all because of you. And now and then, if we must start again,
자, 노래 들었는데요. 비틀즈가 부르는 Now and Then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Now and Then 들어보신 분은 많이 거의 없지 않을까요? 예, Now and Then. 자, 비틀즈의 노래인데요. 이 노래에 대해서 우리 조 교수님 한번 설명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네. 예. 이 노래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1979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오. 네, 그때 당시 이제 존 레논이 이제 생전에 저희가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그 피아노와 함께 임시로 녹음을 했던 테이프가 발견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테이프를 발견한 이후에 그냥 추억으로만 우리 폴 맥카트니나 우리 멤버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네. 이제 AI 기술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존 레논의 목소리만 이제 깨끗하게 딸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돼서 예. 그 목소리만 발췌한 다음에 그 이후에 멤버들이 다시 모여서 그 곡의 나머지를 완성을 시켰고요. 그 곡을 지난달 바로 11월 2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틀즈의 이제 마지막 모든 멤버들이 모여서 신곡을 만든 곡이 지금 방금 들으셨던 Now and Then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틀즈의 음악 역사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를 남긴 곡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저도 처음 들었는데요. 야, 이게 이렇게도 노래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구나.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악용도 될 소지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저 라디오 녹음을 하고 방송했던 이 녹음을 따서 제 목소리를 AI가 흉내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냥 돈 좀 붙여라 뭐 이럴 것도 같고. 네.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근데 지금 목소리를 저 개그맨들이 흉내내잖아요. 지금 목소리 카피해서 너무 똑같이 하잖아요. 네. 그거를 AI도 그 정도로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야, 그래서 그거 전화로 목소리만 듣고 돈 붙이면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 집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 아이디어가 있더라고요. 우리끼리 암호를 정하는 거예요. 이제 암호로 집안의 암호. 우리 네. 집안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독특한 얘기가 예를 들면 뭐 문 닫아 그러면은 뭐 복숭아라고 하든지 엉뚱한 거 우리끼리만 알아. 우리끼리만 아는 놀러 가서 일어났던 에피소드라든지 그래서 정했어요. 우리끼리. 제가 그 암호를 공개하기는 네. 싫고 우리끼리 그런 걸 정해서 아무리 AI가 와도 우리는 안 속는다. 뭐 이런 거. 저희도 그래. 정해야겠네요. 한번 그거 괜찮아요. 정해 보세요. 오늘 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AI든 뭐 누구든지 덤벼봐라 우리는 안 속는다. 엄마 뭐 다쳤는데 병원 보내줘 그러면 갑자기 복숭아 이러는 거죠. 뭐라 그러면 AI인 거야 이거는. 예. 괜찮은데요. 예, 한번 저희도 해봐야겠어요. 그러세요. 비틀즈 노래를 듣고 별 얘기를 해봤는데 비틀즈 노래가 이제 어떤 예술적인 하나의 좀 획기적인 이정표를 이제 걷던 팀이고 그게 이제 마무리되는 게 이제 지금까지 올해까지 이제 왔다는 거잖아요. 예술이거든요. 아까 우리 이제 글 쓰는 것도 얘기했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야 그러면 우리 뭐 해먹고 사냐 이런 거죠. 그렇죠. 우리 뭘 해먹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근본적인 질문이란 말이에요. 뭐 TV라든지 전문가들도 나와서 이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 얘기를 좀 듣고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뭐를 어떻게 해먹을 게 없을까에 대한 걱정보다 이걸 활용해서 저희가 네. 가지고 있는 모든 창의적인 나의 능력이라든지 예. 아니면 새로운 뭐 시장을 개척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미 있게 활용이 될 수 있는 걸로 보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고요. 아 그래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뭐 비틀즈에 이어서 음악 얘기를 한번 해보면 예. 혹시 사회자분은 연주하실 수 있는 악기가 있으실까요? 악기가 없죠. 아니면 노래를 평소에 하시는 거를 좀 즐겨 하십니까? 노래는 뭐 흥얼거리기도 하고 재미는 있는데 악기는 배워보고 싶어요.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예. 네, 예를 들면 그 사회자님께서 부르신 노래만 있어도 예. 그 부분에 맞는 이제 적절한 기타 연주를 추가를 해줘.
거기에 맞는 이제 드럼과 이제 키보드를 얹어줘라는 저희가 주문을 하면 음. 그거에 맞게 나만의 곡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야, 획기적이네요. 네. 그럼 그걸로 내가 저작권 등록을 하고 또 세상에 발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은 자기가 혼자 키보드 막 치고 연주해서 그걸 다 합성을 해야 이제 노래가 나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네. AI한테 맡겨버린다는. 네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곡조에 맞는 그 멜로디나 이런 악기들을 다 다양하게 배치를 해서 실제 완벽하게 완성이 된 하나의 곡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노래까지도 하기 싫고 난 이런 어떤 분위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원한다고 해도 예. 그 예를 들면 뭐 조금 뭐 클래식한 분위기지만 뭐 영어 가사로 된 여러 가지 뭐 어떤 내 느낌들을 다 이렇게 쭉쭉 텍스트로 담아내면 예. 그 부분에 대한 음악도 완성을 해주고요. 거기서 내가 이제 스타일을 조금 더 바꿔달라든지 이런 것도 주문이 다 가능하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창작의 영역에 있어서는 예. 지금 뭐 쓸 수 있는 그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죠. 음악 쪽에서. 그렇구나. 네. 야, 실제 제가 그 옛날에 한 10여 년 됐나요? 그때 우리 그 사이버 가수 아담이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찾아보니까 아직도 그게 존재를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늙지도 않았어요. 목소리도 그대로고. 네. 근데 그런 게 이제 점점 발달을 해서 이제 개인 누구든지 이제 그런 아담 사이버 가수처럼 될 수도 있다. 네, 그런 맞습니다. 결론이 나오네요. 네. 그것도 굉장히 편안하게 누구나 집에서 혼자도 가능한 상황이 됐고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예. 아까 저희가 뭐 김광석 목소리도 듣고 지금 존 레논 목소리도 다시 듣기도 했지만 예. 예전에 내가 뭐 사랑하는 가수들의 목소리를 또 빌려와서 뭐 내가 원하는 곡으로 편곡을 한다든지 예. 뭐 물론 그걸 잘못된 상업적으로 활용을 하면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그렇죠. 뭐 나의 어떤 창의성을 좀 개발을 하거나 뭐 특별한 이벤트에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충분히 또 의미 있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그 김광석 노래에다가 강산혜 씨가 저 곡을 입혀가지고 참 노래를 목소리를 얹어서 그러니까 김광석과 듀엣 또는 합창으로 이렇게 노래하는 앨범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아까 들었던 것처럼 이제 김광석 목소리가 나오고 새 곡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놀라운 세상입니다. 그렇군요. 어떻습니까? 저 미술이나 디자인 부분도 또 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챗 GPT로 예. 이미지를 생성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미술 디자인 부분도 음악과 마찬가지로 예. 내가 어떤 이제 그림을 좀 그리고 싶은데 예. 내가 좀 그리기 능력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그렇죠. AI한테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예. 그리기 능력을 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뭐 존 레논 이제 얘기하셨는데 미술에서는 뭐 유명한 뭐 고흐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린 그림을 약간 고흐 스타일로 이제 그렇죠. 한번 첨부를 해가지고 새로운 창작물을 좀 만들고 싶다 하시면은 내가 그린 그림에다가 고흐 스타일을 입혀줘. 그래서 고흐 스타일을 입힌 다음에 이 미술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가지고 예. 정말 고흐 스타일처럼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이 이제 탑재가 됐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나의 선호도를 AI가 학습을 해서 이 사람은 이런 스타일의 미술 작품을 좋아하는구나. 해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미술 작품을 이제 AI가 추천해주는 이런 서비스도 많이 발달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다양한 작품들을 보고 같이 그리면서 시간을 더 풍부하게 보낼 수가 있는데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예. 조금 이런 기술과의 조화 네, 이게 너무 어렵다고 피할 것만이 아니라 잘 활용해서 나만의 창작물을 좀 만들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개방적인 태도로 같이 이제 뭐 AI에 어우러져서 음악도 한번 만들어 보고 미술도 나만의 스타일로 만들어 보고 이 내가 만든 걸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고흐 스타일로 만든 미술 작품을 뭐 내 방에 걸어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하면은 문화생활을 조금 더 풍부하게 하지 않을까 이런 장점이 좀 있을 것 그런데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일부라도 교육 과정에서 그렇게 실습을 하는 게 있나요, 혹시? 저는 일단은 예. 빅데이터 분석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은 없고요. 그 3D 프린트 과정이라고 해서 예. 그 홍익대학교 세종 캠퍼스에 예. 그 3D 프린터 그 홍익 메이커스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거기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작품을 만들거나 미술 같은 거 그림을 그려갖고 3D 프린터로 출력을 할 수 있게끔 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같은 경우
뭐 초등학교 이상 이제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참여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방문해가지고 그렇게 직접 만들어갖고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실제로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최근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예, 예. 그 렘브란트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예. 그 그림의 어떤 스타일을 그대로 차용을 한 상태의 새로운 그림을 만든 다음에 예. 그걸 이제 3D 프린터로 뽑아낸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 프로젝트를 이제 알리지 않고 전문가들에게 보여줬더니 예. 이거는 살아생전에 그렸다는 것으로 그렸으나 발표가 되지 않았던 작품으로 판단하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럴 정도로 어떤 프린트 질감이나 이런 것까지 다 굉장히 좀 세세하게 좀 구현을 잘 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그런 그림을 예. 보신 적 있으신가요? 3D 프린터로 만든 그림? 아니요, 저 못 봤어요. 그 실제로 보시면 예. 굉장히 진짜 정말 디테일하게 붓으로 다 그린 것처럼 굉장히 정밀하게 나오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3D 프린터에 물감을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물감을 넣으면 그거를 그 터치 효과를 그대로 냈다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와, 살짝 그러면- 만져보면 정말 붓으로 그린 것 같이 다 나옵니다. 음, 전문가들조차도 구별이 잘 안 될 정도로 되게 섬세하다고 하더라고요. 혼란스러워집니다. 예, 예. 그런 책 쓰고 그러는 거는 많이 좀 제가 네. 봤어요. 듣기도 하고 뭐 책이 공동 저작해서 했는데 저 AI가 썼다 뭐 똑같다. 지금 이제 신문 기사는 일정한 기사는 다들 AI가 쓰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짧은 기사 같은 거는 네. 그렇게 쓰고 있는데 한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 이제 쇼킹했고 유명했던 게 이제 웹 1.0 시대죠. 그때는 모든 전국에 있는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다 자기 의견을 내서 책을 만들었다라는 게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전 세계 교수들이 만나지도 않고 모여서 책을 썼지? 이게 화제가 되는 게 웹 1.0 시대거든요. 네. 근데 웹 3.0 시대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글을 쓰고 AI가 책을 쓰고 소설을 쓰고 네. 와 해밍웨이 스타일로 쓰고 뭐 네. 정신이 그냥 혼란스러워지는데요. 네, 좋습니다. 그 AI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문제 노래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에는 무슨 노래냐면요, 하연. 하연이라는 가수가 Eyes on You라는 노래거든요. 이 노래를 듣고 한번 얘기를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너를 볼 때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메여 외로워 보여 밝은 조명도 어두워 보여서 어쩜 넌 내 말의 의미를 영원히 모를 수도 있어 쓸쓸한 뒷모습에다가 안아주고 싶어 이게 사랑인 것 같아 애워싼 모든 걱정 전부 다 잊어버리도록 가득 채워 넘쳐 흐른 눈물 훔쳐줄게 널 사랑할래 My eyes on you
하연이 부른 Eyes on You를 들으셨습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릴 때 문제의 곡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똑같은데요? 제가 듣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뭐 사연이 있는 노래인가요? 네, 이 노래 같은 경우는요. 예. 지금 들었을 때 뭐 별다른 차이 못 느끼셨죠? 네, 예, 네, 요건 세계 최초로 AI가 작곡한 노래이고요. 그리고 이 노래를 신인 가수인 이제 하연이란 분이 이제 불러주셨는데요. 하연 씨는 그 소녀시대 태연 씨의 친동생이고 이기도 그래요? 하고요. 아니 이거를 네. AI가 작곡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광주과학기술원의 연구팀이 개발한 AI하고 예. 인간이 협업을 통해서 이렇게 제작된 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전혀 몰랐어요. 네, 저도 전혀 몰랐어요. 네. 네. AI가 작곡한 곡을 이제 하연이라는 가수가 불렀다. 네, 맞습니다. 저 태연의 동생이라는 데서 좀 꽂히긴 하는데. 네. 그렇군요. 태연, 하연. 네. 네. 야, 이 설명 없으면 몰라요, 그죠? 네, 저도 전혀 몰랐어요. 네. 저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네. 그렇군요. 자연스럽게 이제 노래가 작곡이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야,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네. 좋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좀 갔는데 여기서 2부를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3부에서 다시 뵈야 될 것 같아요.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저 시간이 많이 길어지긴 한데 너무 재밌습니다. 어떠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지금? 저희도 재밌습니다. 재밌습니까? 네. 다행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요 여기서 2부를 마감을 하고 저희는 3부에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세상 이야기, 책 이야기, 라디오 집현전 저는 석훈이었습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널 품기 전 알지 못했다 내 머문 세상 이토록 찬란한 것을 작은 숨결로 단 사람 겁없이 나를 불러준 사람 몹시도 좋았다 너를 지켜보고 설레고 우습게 질투도 했던 평범한 모든 순간들이 캄캄한 영원 그 오랜 기다림 속으로 햇살처럼 네가 내렸다 널 놓기 전 알지 못했다 내 머문 세상 이토록 쓸쓸한 곳을 고운 꽃이 피고 진 이곳 다시는 없을 너라는 계절 욕심이 생겼다 너와 함께 살보낸 거가 주름진 손을 맞잡고 내 삶은 따뜻했었다고 단 한 번 축복 그 짧은 마주침이 지나 빗물처럼 너는 울었다 한 번쯤은 행복하고 싶었던 바람 너까지 울게